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 때 임기가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하나둘 임기가 남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나갔고요. 주영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사퇴를 했는데 뭐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백기투항하는 겁니까 지금? 약간 백기투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서 버티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더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분위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탄핵 국면에서도 52명인가 그냥 임명해 버렸잖아요. 공공기관장을. 근데 그랬던 사람들도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감사 나가 버리지. 네. 못 견디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불법행위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요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임기를 남겨두고 그만둔다는 얘기는 글쎄요. 더 이상 이게 자기가 이직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회의적인 시선이나 시각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그 잘 나가셨던 분들은 왜 이렇게 노래와 관련된 그 설화들이 있는 건지 유병우가 그때 뭐 신신의 노래 이렇게 뭐 이렇게 세상을 얘기했다고 하던데 유철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임식에서 퇴임하면서 현미의 노래 떠날 때는 말없이를 인용했다 그러는데 뭐 떠날 때 말없이 나가라고 우리가 했습니까? 할 말 있으면 해야죠. 예. 그 진짜 말없이 나가시려면 진짜 말없이 나가셔야지. 노래를 왜 남겨?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말없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큰일 나는 일들이 많겠지.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일들이 많으니까. 저는 예. 그리고 아니, 이런 분들은 업무 추진비 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그리고- 연습했다는 예. 거 아니야? 지금 나가시는 이유가 뭐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소통의 긍정적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소통에. 이제 법무부부터 시작해갖고 다 공개될 텐데 예전처럼 이게 트로피인 자리가 아니라 일을 안 하면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 거기에 있는 소속된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이제 모아서 다들 직보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게 국민들 앞에서 까발려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스텝 아예 못 밟을 수도 있거든요. 박제가 돼버리면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해갖고 지금이 익절 타임이다 하고 런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 털리기 전에 네. 빨리 일단 그만뒀다고 하는 명분이라도 가지고 그렇죠. 나가야 나 더 이상 안 털 거다. 안 그러면은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갑자기 대답 못하면 담당 공무원한테 바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이거 우리 이분이 막았다 이런 얘기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투서든 뭐가 나와갖고 나중에 꼬리 잡혀갖고 내 그 다음 스텝 혹은 뭐 네. 정치적 야망이 아예 봉쇄돼 버리느니 지금쯤 나가 버려서 아 그래 나는 뭐 어떻게 약간의 탄압 서서라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저 지금 막 수긍이 돼요. 아 왜냐하면 떠날 때는 말없이 노래 뭐 얘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등 떠밀려서 나간다고 하면은 자기가 말을 하면 되지. 아니, 그래, 제가 뭐 얘기 쓸데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이 예. 노래를 해. 이게 그리고 자기가 말 없이 나가겠다는 뜻이면 말을 없이 나가야죠. 제발 말 없이 나가게 해줘. 뒷말 없이 나가게 좀 해줘. 나 좀 건드리지 말아줘. 나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그만 좀 건드려라고 저는 아니,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리가 하나둘 비다 보니까 그 자리에 대한 함화평도 자연스럽게 따르는데 우리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이해운 전 의원이 이렇게 지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 생기는 자리에도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미 비워져 있는 해수부 장관, 권익위원장 자리에도 지금 함화평이 잔뜩 있는데 굉장히 그 보수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지금. 근데 제가 볼때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요. 진짜 제안을 할까? 제안을 안 했는데도 자기들끼리 막 너 갈 거지? 나 안 갈 거야. 난가병. 나 안 갈 거야.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배신하고 또 갈라? 또 갈 것도 같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야.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 진짜 진정성 있게 총리 제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무총리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전화를 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전화를 안 받아?
받으면 되잖아. 뭔 얘기할지도 받아서 모르고.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그냥 되죠. 그 얘기면. 네. 다 지나서 지금 와서 나 전화 안 받았거든. 그때 아. 나한테 전화 계속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공포, 두려움 이게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뭔가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푹 찌르고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배신자 네. 놀이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 뭐 홍준표 전 시장이나 뭐 이재호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 이재호 이사장이나 지금 권익위원장 설이 돌고 있는 너무 고인물 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는 신선한 이재호 인물을 이사장은 원해요. 옛날에 권익위원장 했어요. 이미 한번 했구나. 그럼 그만해. 이명박 네. 정부 때 했어요. 초대 그만하라고요 이제. 권익위원장. 그러면 좀 새롭고 조금 더 신선하고 네. 조금 좀 그렇게 스피드 있는 말씀을 그런 드리자면 정말 그 게임을 할 때는 원래 가성비 있는 견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견제에 너무 많은 힘을 써버리면 내 본업을 못 해갖고 오히려 고꾸라질 때가 있는데 툭 찔렀는데 저쪽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혜훈 이제 장관이죠.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해도 저희는 크게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을 전혀. 합니다. 맞아요. 국힘 인사 시스템을 믿었네. 미안하다. 너네 이렇게 허술했구나. 아유, 뭐, 예. 보수 진영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가성비 좋은 아니었다. 이게 정말 그 견제로서는 최고의 견제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홍준표 이제 전 대구시 시장이죠. 시장님이 네. 이제 문망에 오르시는데 그거를 지금 그분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포렌식을 저희가 사비로 돌리고 홍준표 관련해서 엑셀링을 마치셔서 그렇군요. 준비하고 네. 있는 문건일 변호사가 아, 그때 역사의 증인이군요. 대선 네. 후보가만 되면 내가 홍준표 저격사가 돼갖고 저분의 실체를 다 까발리겠다라고 저희가 테라 단위의 다이터를 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올라오시면 문건일 변호사가 금고를 열 준비가 됐으니 그건 네. 준비됐고 아니,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새로운 보수 인사를 발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게임에서도 티베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상대방을 약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화를 켜놓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김용남 의원님 정도라면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 네.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진짜 천재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아, 천재명이구나. 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고 일타 쌍피 그냥 가만히 후보자만 돼도 본인이 내란에 대해서 딱 메시지 대고 이 사람이 해왔던 모든 갑질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냥 얼마나 힘들지 않게 실체를 알려줍니까? 저는 제 이재명 대통령 천재가 맞다. 앞으로의 인사가 너무 기대된다. 아니 왜요? 대통령이 네. 지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하는데 거기까지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면 판단 어떻게 안 지명을 했겠지만 해요? 이런 결과는 얘기 이렇게 나온 들을까봐 제가 거잖아요. 말을 못 하는 거야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어찌 보면 상상의 영역에 가깝고 진짜 공학적인 계산에 관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신중하고 심각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당연하죠. 이해운 카드를 썼다고 봐요. 아, 당연하겠죠, 그거는. 당연한 네. 거죠. 그거는 이제 디폴트 값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아주 신중하세요. 하지만 보수 인사들은 제가 털어서 먼지뿐만 아니라 오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와중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보수 진영 안에서도 옥석 구분이 자연스럽게 후보를 거론하는 과정이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권익위원장 후보 중에 홍준표도 있고 이재호도 있지만 낭병필 전 경기지사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 아들의 마약 사건 이후에 정말로 뭔가 시민사회적으로 그걸 퇴치하기 위해 가지고 진정성을 보이는 행보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실제로 지명을 한다고 해서 갈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물망에 오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조경태 의원만 단수로 떠올리시는데 함께 최근에 거론되는 분이 김세연 전 의원이라는 분이에요. 김세연, 이분 같은 네. 경우에 사실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이분이 네. 부산 금정에서 3선 의원을 했지만 실제로 2019년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4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성문을 쓰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당시에 가졌던 기득권이 3선 의원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고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네. 너무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 옛날 사람이 나이는 좀 젊어요. 나이 젊어요. 아 그래요? 나이는 젊을 오, 편인데 다행이네. 저는 이분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해수부 장관이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건전했던 보수 개혁 인사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필터링하고 곱씹어보는 기회가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정치의 전진이나 앞발을 떼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만큼 그 국민의 힘이 어딘가 발을 뻗칠 수 있는 그 영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최대한의 인재를 뽑아내 갖고 유능한 사람이고 적합한 사람이면 다 기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좀 이상해. 자기들이 여기 살기 싫다고 이사 갔어.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내 땅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을 괴멸시키기 위한 전략이래. 이사한 데는 그럼 뭐 죽을 때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반응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한 수만 갖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5가지 길을 제시할 때 가장 먼저 그걸 언급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은 경제 수도, 그리고 대전 충남은 행정 수도, 맞아요. 네. 그리고 부산은 해양 수도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더 운동장 넓게 쓰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지방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선거 승리하면은 마음 바뀌어가지고 또 금방 마음 달라져서 다른 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그걸 바꿔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닿으면 그게 선거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리고 거기에 내란을 한 번밖에 언급을 안 했어요. 신년사에서. 그것도 지난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번 언급한 것 외에 다 성장만 41번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좀 국정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내란 청산은 가지만 여기에 매달리기보다는 이제 우리 할 일 굉장히 많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국민들한테 그 과실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실천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통합해가지고 이해운 의원 한 명에 막 매달리면서 막 중리산이 이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카드들 툭툭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해운 의원 한 명 가지고 지금 막 사시나무 떨면서 막 서로 간에 의심하고 이러다가 보면 더 큰 거 얻어맞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여당의 묘미죠. 우리가 정책으로 치고 나가고 저기는 거기에 대한 유탄을 맞아서 그거 해결 못 이끌려가고, 해갖고 네. 아직 이거 해결 안 됐는데 또 하나 맞고 이게 여당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운 지금 후보자도 사실은 뭐 갑질 논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경태 의원도 이제 후보자로 오르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경태라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굉장히 오래 정치하신 분들한테. 조경태는 잘 쓰면 약인데 잘못 쓰면 완전 독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냐면 그 사례를 저한테 얘기해 준 게 그분이 진짜 목격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2009년 무렵에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박영차 관련된 사건들로 금품 리스트가 많이 나올 때인데 그때 민주당이 또 소수 야당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거대 여당과 맞서는 상황이다 보니까 움츠려 있었는데 그때 경남 지역의 한 의원도 이제 로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났나 봐요. 근데 이제 당시에 원내대책회의를 기자나 이런 사람 다 내보내고 당직자와 의원만 모인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이 회의석상에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을 딱 앉아 있는데 겨냥을 해가지고 도둑질한 놈 때문에 당이 뭐냐?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이 너무나 당혹해가 친상 발언을 요청을 한 다음에 그래도 정치 선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비하해서 유감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더니 갑자기 조경태가 벌떡 일어나더니 도둑질한 걸 도둑질했다고 하지 이렇게 했다니.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던 원내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의사봉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조경태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경태가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는 한데 뭔가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감정들을 이 어떻게 보면은 비리가 있는 부분을 꾸짖은 걸 수도 있잖아요.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못 쓰면 이런 상황 온다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예전에 조경태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있을 때. 아. 그 조경태 의원 출마 포스터 못 봤어요? 우통 벗고 찍은 거? 못 봤어요. 보신 적 사기딸이야, 없어요? 안 볼래요. 안 보고 싶어요. 젊은 시절에 국회의원 도전할 때 진짜 우통 벗고 선거 포스터 찍었어요. 왜 몸이 좋아요? 아니 몸도 안 좋아. 근데 왜?
생각보다 몸은 그래요? 좋아요. 예, 아, 사진 보면. 아니, 예. 그 정도까지 좋지는 않던데. 아니, 하여튼 마른 몸이라서 그런 거지 관리는 한 거죠. 어. 네. 몸으로 하여튼 대결하는 건 김문수 굉장히 그분 한 도전적인- 분으로 좋게요. 굉장히 도전적인 의원이에요. 기질도 그렇고 지금도 그거 갖고 있으니까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낸 건데요. 다만 전 조응태 의원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직 의원이야. 더군다나 육선이야. 현직 의원 육선을 만약에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육선 의원을 민주당이 빼오는 게 돼. 이건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 까무러칠 일일 거예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미 속보에 해수부 장관 조경태, 장관설 조경태 제안 와도 안 한다. 아, 부산시장 출마 시사. 왜냐면 제안이 아직 안 왔으니까. 오면 또 모르는 거고 아, 아직 요즘 안 와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의힘 유행이잖아. 제안 안 하다 제안 왔다고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다 거절하고 저도 총리직 거절. 정무승 정치에 생각 없어. 네. 이런 거랑 똑같죠. 저도 네. 문체부 장관 안 합니다. 예. 안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혹시 누구한테 예. 전화 안 받았어요? 전화 받지 마요. 괜히 어설프게 전화 받지 다섯 마. 달 있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